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제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깊고 복잡한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형성되는 긍정적인 유대감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치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치유 과정의 일부이며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본딩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바로 그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핵심입니다.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 때 발생하는 유대 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연인 관계든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그 학대적인 관계에 극도로 의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죠.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의존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감 속에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대감이 아닌 독이 든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과 같습니다. 두려움, 흥분, 때로는 성적인 끌림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교묘하게 뒤섞여 상대를 더대 걸리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과 처벌의 반복입니다. 마치 뜨거운 사랑을 퍼붓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해 비난과 학대를 일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소위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와도 일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좋은 날을 선물합니다. 그 달콤한 순간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끔찍한 날들을 견디게 만드는 미끼가 됩니다. 충분히 좋은 날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충분히 나쁜 날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 결과 당신은 그 관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고 나쁨의 주기가 짧을수록, 즉 지킬 앤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더 자주 보여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면 문제를 알아차리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더 오랜 기간 관계에 갇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만든 후 어느 날 갑자기 발밑에 양탄자를 빼버리듯 피해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구조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병을 주는 사람이 약을 주는 유일한 사람인 셈이죠. 혹시 나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가 진단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째,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상상했을 때 진심으로 그 관계를 축복하고 지지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조언할 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거나 변호하느라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의 망가진 평판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넷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머리로는 이 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과 몸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아 괴로운가요? 여섯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답이 많을수록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유대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우리의 어린 시절, 복합 트라우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부모나 양육자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양육자와 연결되려는 아주 강력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양육자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독립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리고 무력하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어떻게든 그 학대적인 부모에게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소위 눈치 보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다양한 가면을 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자신의 욕구는 철저히 억누르고 오로지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 생존을 위한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가끔은 나에게 잘해주셨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 라는 생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이 긍정적인 경험은 아이로 하여금 끔찍했던 학대의 기억을 부정하고 좋은 기억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뇌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결국 아이는 상처 준 부모를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든 힘든 경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그러니 그 경험은 나쁜 게 아니야 라며 고통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자신을 이끌어줄 영웅, 존경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 즉 좋은 시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 끔찍한 폭발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이 나쁜 시간만 잘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트라우마 본딩의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또 다른 학대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위로와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욕구를 악용하여 당신을 올가맬 트라우마 본딩을 교묘하게 설계합니다. 둘째, 뇌의 화학 작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가해자들은 관계 초기의 선물 공세, 달콤한 말, 헌신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화학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화학물질이 끔찍한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학대, 결핍 속에서 살다가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경험하거나 그저 학대가 잠시 멈추기만 해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쾌감을 느끼는 화학물질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이 고통을 멈춰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만이 나의 구원자야. 셋째, 학대의 순환입니다. 관계는 보통 러브 바밍이라고 불리는 꿀처럼 달콤한 시기로 시작됩니다. 이후 점차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긴장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 결국 학대가 폭발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학대 후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달콤한 시기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의 거짓 약속을 믿으며 관계를 끊어낼 힘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가스라이팅을 통한 세뇌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너의 부모님은 널 해치려는 거야. 내 친구들은 널 질투할 뿐이야. 세상에 널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내 착각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생각, 감정,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보다 가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수치심을 심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배웠던 상호의존적인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고 상대방은 커야 하며 나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력해서 마치 강력한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끈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가해자는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다시 러브바밍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과하고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그들의 거미줄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술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령 관계를 끊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 사랑과 비슷한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길들여진 옛 해결책, 즉 고통스러울 땐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이 중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절대적인 단절을 선택하듯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둘째, 건강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건강한 사람들,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전한 활동, 아름다운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뇌에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과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상담사나 치료 프로그램은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핵심 감정인 수치심을 치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들만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중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추천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그 관계로 인해 당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좋은 기억만 떠오르며 마음이 약해질 때 그 기록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아주고 당신이 왜 그 관계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다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주도록 하세요. 트라우마 본딩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고통스럽고 강력한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되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제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깊고 복잡한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형성되는 긍정적인 유대감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치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치유 과정의 일부이며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본딩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바로 그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핵심입니다.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 때 발생하는 유대 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연인 관계든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그 학대적인 관계에 극도로 의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죠.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의존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감 속에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대감이 아닌 독이 든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과 같습니다. 두려움, 흥분, 때로는 성적인 끌림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교묘하게 뒤섞여 상대를 더대 걸리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과 처벌의 반복입니다. 마치 뜨거운 사랑을 퍼붓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해 비난과 학대를 일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소위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와도 일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좋은 날을 선물합니다. 그 달콤한 순간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끔찍한 날들을 견디게 만드는 미끼가 됩니다. 충분히 좋은 날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충분히 나쁜 날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 결과 당신은 그 관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고 나쁨의 주기가 짧을수록, 즉 지킬 앤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더 자주 보여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면 문제를 알아차리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더 오랜 기간 관계에 갇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만든 후 어느 날 갑자기 발밑의 양탄자를 빼버리듯 피해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구조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병을 주는 사람이 약을 주는 유일한 사람인 셈이죠. 혹시 나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가 진단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째,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상상했을 때 진심으로 그 관계를 축복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조언할 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거나 변호하느라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의 망가진 평판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넷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머리로는 이 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과 몸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아 괴로운가요? 여섯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답이 많을수록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유대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우리의 어린 시절, 복합 트라우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부모나 양육자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양육자와 연결되려는 아주 강력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양육자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독립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리고 무력하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어떻게든 그 학대적인 부모에게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소위 눈치 보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다양한 가면을 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자신의 욕구는 철저히 억누르고 오로지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 생존을 위한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가끔은 나에게 잘해주셨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 라는 생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이 긍정적인 경험은 아이로 하여금 끔찍했던 학대의 기억을 부정하고 좋은 기억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뇌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결국 아이는 상처 준 부모를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든 힘든 경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그러니 그 경험은 나쁜 게 아니야 라며 고통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자신을 이끌어줄 영웅, 존경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 즉 좋은 시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 끔찍한 폭발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이 나쁜 시간만 잘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트라우마 본딩의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또 다른 학대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위로와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욕구를 악용하여 당신을 올가맬 트라우마 본딩을 교묘하게 설계합니다. 둘째, 뇌의 화학 작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가해자들은 관계 초기의 선물 공세, 달콤한 말, 헌신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화학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화학물질이 끔찍한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학대, 결핍 속에서 살다가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경험하거나 그저 학대가 잠시 멈추기만 해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쾌감을 느끼는 화학물질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이 고통을 멈춰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만이 나의 구원자야. 셋째, 학대의 순환입니다. 관계는 보통 러브 바밍이라고 불리는 꿀처럼 달콤한 시기로 시작됩니다. 이후 점차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긴장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 결국 학대가 폭발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학대 후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달콤한 시기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의 거짓 약속을 믿으며 관계를 끊어낼 힘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가스라이팅을 통한 세뇌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너의 부모님은 널 해치려는 거야. 내 친구들은 널 질투할 뿐이야. 세상에 널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내 착각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생각, 감정,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보다 가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수치심을 심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배웠던 상호의존적인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고 상대방은 커야 하며 나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력해서 마치 강력한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끈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가해자는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다시 러브 바밍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과하고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그들의 거미줄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술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령 관계를 끊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 사랑과 비슷한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길들여진 옛 해결책, 즉 고통스러울 땐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이 중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절대적인 단절을 선택하듯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둘째, 건강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건강한 사람들,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전한 활동, 아름다운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뇌에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과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상담사나 치료 프로그램은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핵심 감정인 수치심을 치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들만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중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추천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그 관계로 인해 당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좋은 기억만 떠오르며 마음이 약해질 때 그 기록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아주고 당신이 왜 그 관계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다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주도록 하세요. 트라우마 본딩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고통스럽고 강력한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되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제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깊고 복잡한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형성되는 긍정적인 유대감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치유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만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치유 과정의 일부이며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본딩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오직 학대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병리적인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바로 그것이 트라우마 본딩의 핵심입니다.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해볼까요? 트라우마 본딩이란 자기애성 성향의 가해자가 강압적인 통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보살핌과 인정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 때 발생하는 유대 관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연인 관계든 가족,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그 학대적인 관계에 극도로 의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죠.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고 의존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감 속에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과 함께 극심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대감이 아닌 독이 든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과 같습니다. 두려움, 흥분, 때로는 성적인 끌림과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교묘하게 뒤섞여 상대를 더대 걸리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얽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과 처벌의 반복입니다. 마치 뜨거운 사랑을 퍼붓다가도 어느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해 비난과 학대를 일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소위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와도 일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좋은 날을 선물합니다. 그 달콤한 순간이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끔찍한 날들을 견디게 만드는 미끼가 됩니다. 충분히 좋은 날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충분히 나쁜 날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 결과 당신은 그 관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고 나쁨의 주기가 짧을수록, 즉 지킬 앤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더 자주 보여줄수록 트라우마 본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 사이의 간격이 길면 문제를 알아차리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더 오랜 기간 관계에 갇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을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구원자인 것처럼 연기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만든 후 어느 날 갑자기 발밑에 양탄자를 빼버리듯 피해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구조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병을 주는 사람이 약을 주는 유일한 사람인 셈이죠. 혹시 나도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가 진단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째,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자녀가 당신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상상했을 때 진심으로 그 관계를 축복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며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조언할 때 당신들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거나 변호하느라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의 망가진 평판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넷째, 현재 당신의 파트너가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섯째, 머리로는 이 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과 몸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아 괴로운가요? 여섯째,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극심한 혼란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답이 많을수록 당신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유대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우리의 어린 시절, 복합 트라우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부모나 양육자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양육자와 연결되려는 아주 강력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양육자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방치하고 학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집을 뛰쳐나가 독립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리고 무력하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어떻게든 그 학대적인 부모에게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소위 눈치 보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다양한 가면을 쓰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자신의 욕구는 철저히 억누르고 오로지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의존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과 생존을 위한 유대감, 즉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야. 가끔은 나에게 잘해주셨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어 라는 생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이 긍정적인 경험은 아이로 하여금 끔찍했던 학대의 기억을 부정하고 좋은 기억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뇌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결국 아이는 상처 준 부모를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든 힘든 경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그러니 그 경험은 나쁜 게 아니야 라며 고통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자신을 이끌어줄 영웅, 존경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 즉 좋은 시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간, 끔찍한 폭발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이 나쁜 시간만 잘 견디면 다시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트라우마 본딩의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또 다른 학대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다시 트라우마 본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위로와 지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 연결에 대한 갈망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욕구를 악용하여 당신을 올가맬 트라우마 본딩을 교묘하게 설계합니다. 둘째, 뇌의 화학 작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처럼 보이는 경험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가해자들은 관계 초기의 선물 공세, 달콤한 말, 헌신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화학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화학물질이 끔찍한 고통이 멈추는 순간에도 분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학대, 결핍 속에서 살다가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경험하거나 그저 학대가 잠시 멈추기만 해도 뇌는 안도감과 함께 쾌감을 느끼는 화학물질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이 고통을 멈춰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만이 나의 구원자야. 셋째, 학대의 순환입니다. 관계는 보통 러브 바밍이라고 불리는 꿀처럼 달콤한 시기로 시작됩니다. 이후 점차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긴장을 조성하는 단계를 거쳐 결국 학대가 폭발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학대 후에는 눈물로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달콤한 시기로 돌아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피해자는 혼란에 빠지고 가해자의 거짓 약속을 믿으며 관계를 끊어낼 힘을 잃어버립니다. 넷째, 가스라이팅을 통한 세뇌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너의 부모님은 널 해치려는 거야. 내 친구들은 널 질투할 뿐이야. 세상에 널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건 내 착각이야.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말로 당신의 생각, 감정,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보다 가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수치심을 심고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결국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배웠던 상호의존적인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고 상대방은 커야 하며 나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왜곡된 믿음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트라우마 본딩은 매우 강력해서 마치 강력한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말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끈을 끊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가해자는 당신을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다시 러브 바밍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과하고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그들의 거미줄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술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령 관계를 끊어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정, 사랑과 비슷한 감정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길들여진 옛 해결책,
즉 고통스러울 땐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이 중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기 위해 절대적인 단절을 선택하듯 가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둘째, 건강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건강한 사람들,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건전한 활동, 아름다운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뇌에 새로운 긍정적 경험을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트라우마 본딩과 중독 문제를 이해하는 상담사나 치료 프로그램은 이 힘든 여정을 헤쳐나가는데 필수적인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된 어린 시절의 복합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핵심 감정인 수치심을 치유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그들만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중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추천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 주는 말과 행동, 그 관계로 인해 당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좋은 기억만 떠오르며 마음이 약해질 때 그 기록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아주고 당신이 왜 그 관계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다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주도록 하세요. 트라우마 본딩은 복합 트라우마의 매우 고통스럽고 강력한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부디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복잡한 심리적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고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되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주변에서는 모두가 제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끈, 심리학에서 트라우마 본딩, 우리말로는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는 깊고 복잡한 심리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말을 들으면